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이 대표가 아주 굉장히 그 민감하게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오늘 아마 뉴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 소통과 공감, 공감과 소통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공감과 소통이 얕고 참 관여는 쪽이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키워드는 소통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정치의 핵심은 소통이고, 아무리 뭐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뭐 당대변인이 다 한다고 한다면 당대표를 뽑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오히려 여유를 갖고, 뭐 곧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당의 입장을 명쾌하게 밝힐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달라라고 하게끔 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죠. 예. 저런 식적으로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은 오히려 당대표답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것은 결코 뭐 이해찬 대표만이 아니라 민주당 전체로 봐서도 크게 그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거든요. 뭐 예. 본인이 뭐 결정적인 현안이 나오게 되면은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밝힌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그 문제와 관련돼서도 명쾌하게 당의 입장, 뭐 현재까지 당은 검찰 수사나 또 법원의 판단을 지켜본도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건 지나치게 굉장히 그 수사적인 말이고요.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쪽의 그런 그 나름대로의 소통을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네. 얘기가 나오는 건 아무래도 안희정 전 지사도 문제가 있을 때 하루 만에 당에서는 제명 조치가 나왔었는데 뭐 이렇다 할 지금 반응은 나오지 않고 기다려보자 이런 입장이고요. 과거에 했던 이해찬 대표의 발언들, 특히 그 경선 당시에 김진표 당시 후보와 했던 이야기들 입장이 좀 갈렸거든요. 그때 상황 좀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이재명 부분,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전당대회하고는 별 관계가 없을 겁니다. 김경수 지사나 이재명 지사 둘 다 우리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자산입니다. 많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어서 이렇게 당선이 이제 됐는데 여기서 아직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예단을 해버리면은 그때부터 내분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그 점을 제일 우려해서 하는 것이지 어느 편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정말 비난하는 게 아무 근거 없는 일이라면 명백히 밝히고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스스로 결단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서영교 의원이 보여준 결단을 높이 평가합니다. 서영교 의원이 사무실 운영과 관련한 문제가 불거졌을 때 본인은 억울하다. 당에서 얘기 들어봐도 억울하다. 그런데 언론에 국민에게 전달된 것은 우리 당에 굉장한 부담을 준다. 이렇게 판단하고 본인이 스스로 탈당을 했습니다. 그 뒤에 법정을 통해서 모든 그 의혹을 다 분명하게 가려낸 뒤에 다시 우리 당에 복당을 해서 지금 당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뛰고 있습니까? 그런 결단이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 필요한 때 아닌가. 언제까지나 이 의혹 제기를 계속 끌고만 갈 건가. 예. 경선 당시 상황을 보니까 뭐 선당후사, 서영교 의원 사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태는 좀 큰 것 같은데 민주당 특히 그 지도부에서는 이렇다 할 그런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지적들이 많은 것 같아요. 조금 이례적이죠. 사실은 이런 사안이 불거지면 비교적 신속하게 최근에 이제 대응을 하는 게 각 정당들이 보이는 일련의 이제 행보들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제 이 의혹을 차단을 시켜서 논란이 더 커지는 것을 이제 불식시키겠다. 그런 의도로 보통 이제 이렇게 대응을 이제 해 오는데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지금 이제 당 지도부에서 말을 많이 아끼세요. 그런데다가 오늘 이제 이해찬 대표가 보인 이제 저런 반응은 그러니까 이거 뭔가 조금 좀 과민 반응이다라는 느낌을 확 갖게 한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뭔가 말 못할 사연이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추론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이제 나름 그렸던 차기 어떤 대권 구도와 관련해서 그림이 많이 망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 속내가 불편했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구도를 또 다른 이제 부분은 예. 이제 지금 사실은 뭐 다른 정당 쪽에서 많이 제기를 하고 있는 문제긴 한데,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와 이재명 지사 간의 뭔가 이 정치적인 어떤 연대 관계 그런 것 때문에 신세진 바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렇게 표정 관리가 잘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제 차기 대선 구도와 이제 관련한 부분은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조금 전에 이제 그 당대표 경선 시절의 발언도 나왔습니다만,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그 대권 주자군들을 키워서 사실은 이제 차기 대선 관련해서는 일종의 이제 흥행을 이제 불러일으킬 그런 이제 구도를 지금 이제 머릿속에 그렸을 텐데, 예. 자꾸 지금 후보군들이 탈락을 하고 있잖아요. 안희정 전 지사 비롯해서 뭐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계속 재판 중이라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죠. 예. 거기다 이재명 지사 문제까지 자꾸 불거지니까 또 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후보군들이 유력 후보군들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탈락을 한다, 또 뭐 이런 상황이 온다면 당 대표로서는 가장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최근에 이제 약간 그 약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차기 당 대권 주자들까지도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힘을 잃어가면 예. 당 자체를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국정에서의 주도력 행사가 좀 어려울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빨리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 발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죠. 신세 진발을 언급하셨는데 두 분이 얼마나 친한 겁니까? 이재명 지사가 당선 직후에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또 이화영 전 의원을 앉히기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서로 연대설 조금 전에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뭐 또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원팀이 되어 출동같이 단결하자라고 얘기도 했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가 반복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를 했어요. 예. 최측근이죠. 뭐 이해찬 대표의 최측근인 이화영 전 의원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다가 이제 임명한 것을 두고 예. 혹시 그 이해찬 대표와 이재명 지사 간에 일종의 연대가 있었던 게 아니라 묵계설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를 좀 주변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해찬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자기의 그런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보고요. 이렇게 안 하면 잘못된 추론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것이죠. 자꾸만 이제 권력 구도의 문제들 나오고 하는데, 예. 저는 뭐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을 가지고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간의 충돌이 시작됐다라는 얘기도 하고 또 권력 투쟁이 시작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는 지극히 그 잘못된 시각이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뭐 대통령 임기가 이제 1년 6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엄밀하게 따지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민주당 내에서 지금 자꾸만 친문 비문이라는 말을 뭐 굉장히 습관적으로 쓰는데, 민주당 내에 무슨 비문이 있습니까? 저는 비문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거의 뭐 이거는 뭐 한쪽으로 같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친문 비문의 구도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보는 것보다는 지금 이재명 지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인 이 문제가 훨씬 더 그 나름대로 국민들의 의혹을 부푸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이 문제만이 아니라 뭐 그냥 의혹 분이지만 예. 뭐 예를 들어 여배우의 스캔들의 문제라든지 친형 강제 입원이라든지 조폭 연루설이라든지 거기에 지금 이제 해경궁 김 씨에 대한 개정 문제까지 이게 아주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것을 주는 권력구도 측면에서 이 문제를 끌고 가는 것은 굉장히 지극히 잘못된 그 방향성을 갖고 가는 거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결국은 정치 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만 이 시점에서는 결국은 정치 공방을 빨리 끝내고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지사가 행보가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이종훈 평론가님, 그 당 내에서 만약에 이재명 지사에 대한 뭔가 특단의 조치가 취해진다면 이해찬 대표에게도 적지 않은 어떤 영향, 나쁜 영향이 가는 겁니까? 정치적으로?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해찬 대표와 만약에 이재명 지사 간에 뭔가 정치적 연대 관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것 때문에 사실은 뭐 이해찬 대표가 그동안 이재명 지사 문제에 대해서 좀 미온적이거나 또는 이제 비호를 하는 그런 행보를 보여왔다라고 한다면 예. 이건 당연히 만약에 이재명 지사의 거치에 뭔가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타격을 이제 이해찬 대표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인데요. 저는 다만 최근에 약간 좀 이례적인 행보가 상당히 좀 눈에 좀 띄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종혁 북한의 이제 그 부위원장이 왔을 때 이해찬 대표가 경기도 행사 아닙니까? 이해찬 대표가 가서 그 리 위원장하고 150분 동안이나 만찬과 많은 대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경기도가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제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북한하고의 남북 경협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런 일들을 보면 이재명 지사와 이해찬 그 대표 간의 관계가 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수준의 것은 조금 벗어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한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정치권에서는 이제 계속 이제 봐왔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의혹을 두 사람 간의 관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혹 제기를 좀 하는 거고요. 네. 이제 그 관련해서 이해찬 대표의 뭔가 빅픽처에 대한 약간 좀 빅픽처. 추론도 약간 억측에 가까운 추론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긴 뭐 네. 그 냉면 그 옥류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경기도권 내에서 좀 물색하기도 했던 그런 장면도 좀 생각이 나네요. 네, 어쨌든 뭐 이런 의혹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이해찬 대표가 왜 출당을 시키지 않느냐, 이해 불가다 이런 목소리를 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찰이 단순히 정황만으로 이게 김혜경 씨다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를 자꾸 B급으로 전락시키는 당사자에 대해서 이해찬 대표가 결단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여당의 지지율이 이 지사를 싸고 돌면 돌수록 갈수록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될 겁니다.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즉각 출당을 시키죠. 출당을 시키고 나중에 또 설령 혹 무죄가 되면 다시 복당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해찬 대표가 이재명 지사한테 아주 뭐 큰 신세를 졌거나 아니면 뭐 약점이 잡혔거나 뭐 둘 중 하나일 거예요. 그런 이유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좀 떨어지면 비문이 민주당에서 강해질 수 있다. 이런 정치적 계산하는 거 아니냐. 네, 신세졌거나 약점 잡힌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전에 평론가님께서 뭔가 빅픽처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그 말에 내주셨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이해찬 생각하세요? 물론 그 대표가 빅피처를 갖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빅피처는 결국은 빚을 발할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해찬 대표가 차기 대권을 모두 다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건 만약에 이해찬 대표가 그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부분이고 성공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뭐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이재명 지사라든지 아니면 김부겸 장관이라든지 임종석 실장이라든지 박원순 시장이라든지 지금 여당 내에서의 차기 대권 후보는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굳이 이재명 지금 지사와의 관계를 통해서 민주집권 20년을 계획하고 있다? 제가 볼 때는 뭐 그거는 굉장히 너무 우리가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저 하태경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약간 물론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민주당이 현 상황에서 출당을 하고 아니면 제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김진표 그 의원이 얘기한 게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선대위 후사 입장으로 봤을 때 자기 스스로 결심을 하는 거죠. 스스로 자기가 당적을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면은 그 다음에 복당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당으로서는 뭐 제명이라든지 출당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저는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 과연 이재명 지사가 어떤 입장을 표명할 것인가라는 그러한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는데 역시 오늘도 보면은 경찰이 결국은 진실을 외면하고 권력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지금 B급 경찰을 계속해서 공격하면서 이거 여론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잘못 접근하고 있는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한 정무적 판단을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당에 부담이 되지 않는 부분으로 가야지 자꾸만 이것을 친문 비문 또는 권력 투쟁의 관점에서 이거를 끌고 가려고 한다면 오히려 더 이재명 지사한테는 엄청난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이해찬 대표도 그럴 경우는 할 수 없이 끌어낼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간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일단은 사법부 최종 판단 전까지는 당 차원에서는 기다려보자 이런 입장이지만 이종걸 의원, 특히 이종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지사가 과거 대선 경선에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원했던 인물이거든요. 당 차원에서라도 좀 뭔가 진상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까지 나왔어요. 네, 이제 사실은 이제 정상적인 절차라면 그런 진상조사위를 구성한다든지 뭐 그런 과정들을 거치죠. 그런데 조금 이제 과거의 전례하고 좀 달리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실은 당 차원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면 당 차원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갈 수는 없을 거다라고 봐요. 그래서 아마 그때쯤이면 출당 조치를 적극 고려를 이제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결과적으로는 상당한 부담을 이제 주는 발언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단 말입니다. 예.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뭐 경찰이 권력 편에 섰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경찰이 청와대의 지금 뭐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나를 지금 이렇게 몰아세우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다라는 얘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이게 뭐 사실이란 모르겠으나 사실과 달리 이런 식으로 계속 의혹 제기를 하는 그런 그 정치인이 당내에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검찰 기소 국면에 가서는 출당 조치를 하는 순서로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판까지 가면. 네. 예. 당 차원에서 출당이라든지 제명 조치는 못할 거다 이런 이야기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그 해주셨는데 민주당 당원 당규를 보면요, 기소가 되면은 당원권 정지의 부분도 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은 기소가 되면 당원권 정지라는 그런 그 조항이 있는데 예. 또 어떤 조항까지 있냐면 이게 어떠한 나름대로 탄압을 받아가지고서 기소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것을 또 예외하는 규정들이 당원 당규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소됐다고 해서 바로 출당하고 제명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는지요. 그래서 아마 그 단계가 가면 자연스럽게 자신이 정치적 판단을 할 거라고 보고 예. 그것이 결국은 스스로 당적을 정리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결코 저는 당이 앞장서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뭐 제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출당하기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럼 그때 돼서 이재명 지사가 먼저 탈당이라든지 이런 정치적 결단을 할 가능성도 높게 보시는 저는 건가요? 만약에 비중을 둔다면 그쪽에다가 비중을 좀 두고 싶고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수순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의 부담을 줄어들면서 자신이 오히려 아주 굉장히 이 문제에 관련돼서 지금 보면은 거의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고 있냐면은 이 경찰이 민주당 정부하의 경찰입니다. 이 민주당 정부하의 경찰을 가지고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경찰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인데 어떻게 그렇게 다니면은 문재인 정부하 속에서 이 이재명 지사랑 같이 함께 간다라는 것이 더 나아가서 지금 민주당 정부하 속에서 민주당 출신인 경기도지사 이재명 표적 수사를 경찰이 할 무슨 확실한 근거라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력이 너무 약해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예. 자, 이 문재인 대통령의 팬으로 일컬어지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단 대통령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좀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당 내에서 그리고 지지 세력 내에서도 좀 의견이 갈리는 것